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스공사 필기 준비하고 계시죠?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격변이 일어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중에 가스공사 책이 이제 나와 있을 건데 그 책들하고 실제 출제되는 유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결론은 기본 점수를 만드는 건 이번에 중요한 건 피드령이에요. 피드령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최적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관리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문제, 배치 문제나 참거짓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기본적인 확률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가 사람인죠? 자, 지금 보시면은 3월 6일입니다. 요때, 조달이죠. 조달 사이트, 가스공사의 조달 사이트에서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띡 올라왔는데, 채용대행사 선정이죠. 자, 인크루트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속해서 사람인이 해왔죠. 근데 이제는 몇 년도까지? 2027년도까지 인크루트가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에서 인크루트로 채용 대행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좀 바뀌겠죠. 지금까지 후기 시중 문제집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새로운 인크루트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스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 후기가 있으니까 출제 유형이 이때까지 똑같이 나온 거 아니냐,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출제 유형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계속 사람인이 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행사, 그러니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에게 출제를 온전히 맡깁니다. 요게 이제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를 해달라는 과업지시서인데, 보통 유형이 정해진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유형을 출제해달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통. 자, 근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몇 문제 출제해줘, 언제 해줘,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따로 출제 유형을 제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스공사는. 그래서 이때까지 사람인이 출제를 해왔는데, 사람인이 이제 출제 경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인은 두 개의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인적성의 자, 뭐 응용수리, 고사성어, 수열, 모듈, 논리, 국어 등 딱 봉투 모의고사 이제 스타일로 내는 경우. 그 다음에 민경체의 자, 필셋 계산 지옥과 함께 글 지옥, 그 다음에 모듈 문제를 조금 섞어내는 민경체의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니 가스공사 같은 단일 기업에는 인적성이죠. 인적성의 자, 통합 채용은 민경체의 자로 출제를 보통 합니다. 근데 작년에 가스공사를 보면은 사람인이 자아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대행사,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대행사 출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작년에 후기들을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상반기인데 딱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복모를 푸는 느낌이었다. 모듈도 있고 응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문은 다 가스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가스 지문들이 주로 나오니까 피드령이라고 이제 느끼는데 완전 피드령은 아닌 거죠. 모듈형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규칙 찾는 거, 이런 논리 문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2025년도 상반기는 이 가스공사는 모듈형,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반기에 이제 자아 분열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이제 민경체 자아가 나타난 거예요. 출제 대행사가 이제 똑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진이 달랐겠죠. 사람인 내부에 이제 인적성의 자아와 민경체의 자아를 출제하는 팀이 있는데, 하반기는 좀 다른 팀이 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필셋. 그래서 상반기 후기 때 막 사자성어나 맞춤법 같은 거 나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아예 없었다. 근데 또 응수를 섞었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필셋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필셋과 모듈 절반으로 나왔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민경체 자아가 사람인에서 이제 촉발됐을 때, 나타났을 때 이제 나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하반기 때 채용 공고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낸다고 돼 있거든요. 단일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니라 단문, 장문의 연산 자료 분석형으로 내겠다, 추론 분석형으로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상관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었던 거예요. 채용 공고하고 전혀 다른 이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이렇게 내놓고 문제는 그냥 마음대로 낸 거예요. 공고상의 문제 유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행사가 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그럼 이번에 인크루트가 대행사로 결정됐다라는 건 인크루트 유형을 따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인크루트가 냈던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면 인크루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황. 뭔가 사례나 상황을 주고 적용하는 문제, 독해에서 추론하는 문제, 이런 문제. 여기도 나오죠.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운 것들, 자료를 주더라도 뭐 환승역을 뭐 한다든가 최적화 문제 같은 게 자주 나온다. 그래서 뭔가 필셋과 논리가 합쳐졌다. 이게 이제 추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형 필셋이라고 보면 돼요. 피듈형. 그래서 자료 보고 판단하고 연산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실용 문서 같은 거, 실무 문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크루트가 작년에 채용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수주를 많이 못했는데 후기들을 끌어모아 봐도 결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제 피듈형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모듈이 나오더라도 그냥 이제 암기 형태의 모듈형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응용 모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응용 모듈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사례 같은 거, 상황 같은 걸 주고 모듈형, 모듈 이제 암기 그 이론을 갖다 적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례 중심. 근데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것들,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도 나온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확률이나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인크루트가 계속해서 이제 출제했던 분야고, 기본서라고 느낌이 들었던 거는 보통 의수, 문 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크루트가 모듈형을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인데 실무 지문이 나오고 사례 중심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뭐 경우의 수나 논리 문제, 기본서에 들어가는 이론들, 의수문 빼고는 그런 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크루트 유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피셋인데 숫자가 더러웠다라는 평가가 많죠. 사실 숫자가 더럽다기보다는 선지 규모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림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전체적인 느낌은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피들 느낌이야. 그래서 뭐 복잡한 계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피듈의 모듈 함수푼 정도이고, 인크루트 시험의 후기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자원관리 과목에 있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웠다. 그런 평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비용을 최적화한다든지 경로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바뀔 건지 딱 한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면,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중 봉투 모의고사 있죠? 기업명 안 붙은 거.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피듈형입니다. 자료가 되게 많죠. 모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는 지문을 갖다가 막 문법이나 문학 뭐 이런 것도 내기도 하죠. 지문의 길이는 되게 고무줄이고. 근데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 관련 실무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세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얘들도 고사성어나 속담 이런 걸 안 내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모듈이나 고사성어나 속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크루트가 많이 내는 편은 아니죠.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막 수열도 내고 응용 수리 비중이 되게 높은데,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희박이에요, 희박. 그러니까 확률 같은 거는 계속해서 평균이나 확률이나 뭐 통계 같은 거는 주로 많이 내왔는데, 응용 수리는 거의 안 냈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단 어림산이 좀 힘든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같은 경우 딱 봉투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명제, 배치, 참거지 비중이 좀 높죠. 높은데 거의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 가지고 이제 조건 소거하는 거 있잖아요. 상황 제시하고 판단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제 사람인에 비해서 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사람인 그 자원관리입니다.
사람인과 이제 인크루트의 자원 관리 차이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생모듈형을 많이 내죠. 그냥 이제 자원 관리 이론을 암기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하고 기껏 내야 이제 자료 좀 주고 계산하는 형태, 뭐 임금 계산이라든가 비용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 배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경로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모듈까지 내고요. 그래서 자원 관리가 조금 어려웠다 이런 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사람이는 시중 봉투 모의고사 그냥 다 내는 거죠. 막 섞어서. 근데 난이도가 막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은 대단히 쉽게 내는데 거의 다 피드형으로 출제되고 정확한 연산을 갖다가 요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난이도가 쉬운 거보다는 좀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 같은 판단 문제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좀 다르죠.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그냥 풀어보고 봉투 모의고사 정도 풀어보면 된다면 인크루트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결론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실용지문, 실무지문을 갖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좀 익히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시중의 문제집에 실무에 관련한 문서들, 뭐 보고서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문이나 이런 거 문제가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인크루트는 그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세트 문제로 출제가 되고, 원래는 이제 인크루트가 세트 문제로 출제를 안 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모듈형은 의사소통에서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소통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실용지문 위주로 많이 풀어보고 세트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의사소통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수리. 수리는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자료만 많은 게 아니고 이제 인크루트 스타일 자체가 이런 거예요. 자료 1이 있고요. 자료 2가 있고 요 두 개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복합 자료라고 하는데 요 형태의 문제가 많아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런 자료들 간의 관계를 갖다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추론을 하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인 유형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스타일이 어떻고 파이법이 뭐고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걸 갖다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확통, 경우의 수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이게 진짜 타임킬러입니다. 상황 제시형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막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고를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요거 문제들을 갖다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시면은 그냥 몇 문제 풀면 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크루트 형태의 상황 제시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접근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문제의 빈도가 낮긴 한데 어렵진 않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 문제 푸는 법들은 다 익히셔야 됩니다. 이 외의 복병은 자원 관리죠. 이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내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일정을 조율한다든가, 인적 자원을 배치한다든가, 비용의 유불리를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를 갖다가 유리한 경로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자료에다가 추론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 지옥, 판단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지나 자료 양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타임킬러 되는 문항이 많은 게 인크루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성적을 올리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 과목들은 어렵진 않습니다.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 의수문 외 과목들은 주로 출제할 때 막 기본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치기 직전에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또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듈 응용이나 모듈인데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자료, 그 모듈에 대한 이론을 직접적으로 그냥 문제에 때려박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듈 이론이 있어요. 모듈 이론을 갖다가 딱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줘서 요 모듈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은 모듈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듈을 알면은
이걸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시간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높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어려운 모듈을 다 외워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부하는 방식이, 인크루트 NCS는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다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공사를 준비하실 때 중심은 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책은 이제 피드령 중심으로, 피드령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지금 가스공사 책들은 다 사람인에 맞춰서 이제 출판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보다는 피드령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낫고요. 그 피드령 이제 문제를 푸는 데 대해서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각각 유형마다 이제 좀 쉽게 풀고 그 다음에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접근법들이 있겠죠. 이걸 거의 무의식의 수준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피드를 효율적으로 푸는 스킬을 탑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이 가스공사 NCS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 순서는 그냥 마냥 푸는 게 아니에요. 피드라고 피스의 최적화 같은 이런 유형들 있죠. 추론이 들어가고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효율적 풀이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필요하죠. 엉덩이를 깔고 이제 앉아가지고, 의자에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시간, 반복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유형들을 반복해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이 명확한 애들이 있잖아요. 논리나 확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푸는 방법을 스킬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적진 않거든요. 전공시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 말씀드렸죠? 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런 것도 시험 직전에 한번 봐야 되죠. 되게 바쁘죠.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잡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해두고 마지막 한 주쯤 요걸 갖다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크루트는 그냥 이제 반복을, 피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다, 그렇게 해서 느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효율적인 접근법이 있고 그에 필요한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 스킬들을 익히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피드형 책을, 피세대형 책을 보고 공부하더라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스공사 가는 길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